전후 제일동포의 생활과 차별 중 전후 직후의 제일동포와 전후 일본의 한국관, 한국인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일본은 그야말로 폐허 상태였습니다. 그 폐허 상태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제일동포들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그 측면에서 일본인들에게 조센징이라고 하는 차별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전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조센징에 대한 그 차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차별 구조가 전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전과 전후의 연속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전전과 전후를 이렇게 나눠서 전전과 전후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전전과 전후가 단절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그 하는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일동포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그 차별과 멸시 이런 것들은 이런 것과 관련한 측면에서 본다면 전전과 전후는 연속되어 있다. 그것도 굉장히 밀접하게 그다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RIH 박영일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청하로 가는 길 3장 추억편의 3절부터 7절까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당시 폐허 속에서 제일동포들이 상당히 그 뭐 박영일 개인의 그 집안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일동포사 자체를 그 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생활 공궁에 처해 있는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것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청하로 가는 길 3장 추억편 3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면, 우리 집은 폐품으로 먹고 살았소. 나도 학교 오갈 때는 자석에 끈을 달아 철못을 주우며 걸어 다녔다. 소학생 무렵 슬픈 일이 있었네. 어느 날 경찰이 어머니를 끌고 가 1년 동안이나 되돌려 보내질 않았네. 잘 나온 전선줄을 샀기 때문에 작물 취득이라는 죄명으로 우리 고장 신문에도 났었다오. 어머니는 형무소로 끌려갔다오.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그 어려웠냐면, 이제 폐품 수집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이 폐품 수집이 그렇게 그 넉넉한 경제 조건을 주지를 못하니까 이 학생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그런 시기에 학교 갈 때 자석을 끈에 매달아서 이제 자석을 들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학교를 갈 때 자석을 줄에 매달아서 느릇뜨려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철못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자석에 착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철못 같은 것들을 주워서 이제 폐품으로 이제 그 처분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가업인데, 이 가업에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의 박영일도 그런 그 철못을 줍는 것으로서 부모의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 나온 전선줄을 어머니가 이제 왜 그 아시고 샀는지 모르시면서 샀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샀는데, 이게 잘 나온 전선줄이니까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잘 그 연결되어 있는 선을 잘라서 이제 판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도둑질이고 작물이 되는 건데, 이걸 어머니가 이제 그 사서 되팔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샀더니 그게 이제 그 작물 취득이다 해가지고 그 작물 취득과 관련해서 누구누구를 이제 검거를 했노라 하고서 이제 지방 신문에 어머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어머니가 형무소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지방 신문, 고장 신문에 났을 때 아무개 하면서 이제 그 제일조선인 하고서 이제 이름이 나왔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학교에선 따돌림뿐, 놀자고 졸라도 언제나 외톨이, 내가 그때 처음 들은 조센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본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조센징이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드러내지 않는 한 일본인들이 이 RIH라고 하는 이름의 한 소년에게 그가 조센징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그 지방신문에 어머니 관련된 기사가 나면서 제일 조선인 아무개 하고 하니까 얘네 엄마인데 그러니까 얘도 조선징이네 하면서 이제는 놀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톨이가 돼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너랑은 다시는 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차별용으로서 조센징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런 조센징이라고 하는 차별적인 용어를 듣고 뿐만 아니라 그 일본인 학생들 또래 집단으로부터 같이 놀면서 즐겼던 그런 그 일본인 친구들이 이제는 상대를 해주지 않으면서 이제 외톨이가 되고 그러니까 RIH가 마음이 이제 점점 삐뚤어져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은 점점 삐뚤어져만 갔어. 복수를 맘먹으니 싸움의 나날들 어느새 난 불량배가 되어 있었네 라고 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센징이라고 하는 차별적인 용어를 듣고 또 일본인 또래 집단에서 배제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복수로서 허구한 날 이제 그 싸움을 하고 다니면서 불량배가 되어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기본적으로는 RIH 박영일 집안의 어떤 생활의 공공, 물론 생활의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전후 일본 사회에서 제일 한국인들뿐만 그 생활의 공공 상태에 몰려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폐허 상태에서 일본인들도 생활 공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의 제일동포들의 생활의 공공은 보다 더 참혹했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잘 나온 전선을 산 어머니의 그런 활동조차도 살기 위한 그 불가피한 그 선택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은 형무소로 가고 아들은 조센징이라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활의 공공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4절 청춘이라고 하는 그 장을 살펴보면 15살 때 학교가 싫어 집을 나왔어.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 홀로 흔들리는 야간 열차를 탔어. 고베역에 내려 산더미야 거리를 걸었어. 눈에 띈 다방 구인 광고 나이를 속여서 접시 닦기를 했어. 처음으로 남의 밥 먹는 서러움 사무쳐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어 더부살이 일로 반년. 아무래도 이런 일이 내겐 안 맞아 이번엔 미군 기지 거리로 가 이와군이 외인바 일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배제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허구한 날 싸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 학교 갈 마음이 이제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가출을 한 거죠. 야간 열차를 타고서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그 RIH 박영일 소년이 15살 된 소년이 야간 열차를 타고 고베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고베역에 내려서 산노미야 거리를 이제 걷다가 다방에 가서 이제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활도 이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도 이 도대체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다시 거꾸로 그 후쿠오카에서 고베로 왔다가 후쿠오카에서 고베로 왔다가 고베에서 다시 후쿠오카 방면으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히로시마 그 부근에 있는 이와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이제 외인 바에서 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야간 열차를 타고 후쿠오카에서 고베 산노미야에서 이와군으로 하는 식으로
15세의 어린 소년 RIH 그 박영일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생활 공공 그리고 이제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은 박영일 RIH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일동포들이 처해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의 표로 나타내서 한일 관계와 일본인의 대한국 관심, 태도의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전후 직후에 일본의 한국관 토대로서의 제일동포에 대한 관심은 무관심이거나 혹은 피관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대균 교수의 한국의 이미지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약간 이제 보정을 하는 형태로다가 제시를 한 것인데요. 그 정대균 교수의 입장에서는 1기, 2기, 3기로 이게 이제 95년에 쓴 책이다 보니까 95년에 쓴 책이다 보니까 95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요거에 지금 이제 2020년대 이후까지는 이제 그 시기까지는 나오지를 않아서 그 이후는 어떨까 하고서 이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정대균 교수의 제 3기에는 1984부터 현재까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약 한 2004년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1945년부터 65년, 65년부터 83년, 84년부터 2004년, 2005년부터 현재까지로 4기로, 정대균 교수는 3기로 나눴지만 4기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바로 전후 직후에 제일동포들을 중심으로 한 바라본 일본인들의 대한국 관심 태도 변화, 이게 이제 제일교포들을 바라보죠. 이때는 그냥 공식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요. 를 중심으로 바라본 것일 텐데, 여기는 이제 무관심이나 피관심인데, 이 피관심이라고 하는 게 관심을 피하는 겁니다. 관심이 무관심은 관심이 없는 건데, 피관심은 관심을 애써 갖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45년부터 65년 한일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었고, 이 시기에 한국전쟁 또는 이승만 라인, 제일한국인 북송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진우의 잔영, 굉장히 잔혹스럽다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이제 햇빛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약간은 좀 찌푸린 얼굴, 이런 게 일본인들의 한국 또는 한국인관을 형성했었다. 그러니까 좀 잔혹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찌푸린 얼굴, 그러한 모습이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이제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겠지만, 그 이외의 일반 한국인들의 모습은 보질 못하고,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 가운데에 범죄 행위에 연루된 이진우라고 하는 사람을 토대로 해서 한국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 그런데 이 이진우의 잔영조차도 사실은 박영일이나 RIH나 누구나 다 박영일 RIH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이 누구나 다 생활의 공공과 방황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나 다 이진우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영일 RIH의 생활 공공과 또는 방황의 일련의 과정들이 이진우의 잔영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 사회의 차별적인 한국인관, 또 차별적인 제일동포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기, 3기에 대해서는 표를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